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뉴캐슬과 울버햄튼의 경기. 황희찬 선수가 3연패 중인 뉴캐슬 상대로 선발 출전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거나 임팩트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울버햄튼 핵심 중의 핵심 히메네즈가 빠졌습니다. 히메네즈가 리즈전 퇴장 여파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데 참고로 이번 시즌에만 퇴장이 2번 그리고 네베스도 빠진 상태에서 백스리에 킬먼, 코디, 볼리가 나왔습니다. 뉴캐슬은 오늘도 4-3-3. 양팀은 경기적인 컨셉도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뉴캐슬은 평소처럼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울브즈는 적당히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기회가 올 때만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울브즈의 라인이 내려간 채로 경기를 했는데 전반 15분 기준 울브즈의 평균 포지션을 살펴보면 거의 하프라인 밑에서 위치한 모습이죠.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에 위치하면서 전방에서 공을 받아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안정적이긴 했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시도한 패스가 총 30개인데 그중 실패한 패스는 1개, 패스 성공률 97%. 단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지만 아쉽게도 이 중에 전진 패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백패스였고 백패스가 아니면 횡패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황희찬 선수만의 문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황희찬 선수의 적극성. 황희찬 선수는 공을 받을 때 이미 대부분 상대 골대를 등진 채로 볼을 받습니다. 이 말은 즉 공을 받을 때부터 이미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물론 황희찬 선수가 견제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수비수와 경합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공을 받아서 돌아설 수 있을 때도 이런 안정적인 플레이를 주로 합니다. 앞에서 공을 받고 키핑하고 이런 역할은 울버햄튼에서 라울 히메네즈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라울 히메네즈가 없으면 누군가는 해줘야죠. 파비우 실바가 못 해주니까. 결국 더 높은 클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의 아쉬운 움직임. 황희찬 선수가 공을 받고 뒤로 나오거나 백패스를 할 때 사실 이제 공간이 생기는데 울브즈 선수들은 이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황희찬 선수가 공을 받아서 내려오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그럼 이 공간으로 파비우 실바가 내려오거나 윙백 마르사우가 움직이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황희찬 선수가 백패스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럼 사실 공간이 의미가 없어지고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는 별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딱딱 맞아 돌아가는 상위권 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럴 때 황희찬 선수가 좀 더 과감하게 개인 능력을 통해 전진을 한다거나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이 바로 53분에 나왔는데 앞쪽에 공간이 열리자 황희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반대편을 살피는데 본인 속도에 맞춰서 다른 공격수들이 들어오지 못하자 황희찬 선수가 직접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접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으로 몰고 간 이후 슛까지 시도하는데 아쉽게도 슛은 막혔습니다. 뉴캐슬 풀백 타겟을 완전히 제끼면서 측면을 허무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기대감 있는 플레이를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동료들이 황희찬 선수의 속도를 맞춰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울버햄튼은 69분에 조세사가 1대1 상황에서 우드를 막다가 PK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고 황희찬 선수는 77분에 네트와 교체가 됐습니다. 이후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1대0으로 뉴캐슬의 승리. 뉴캐슬은 승리하면서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를 10점까지 벌리는 데 성공했고 울버햄튼은 메뉴 바로 아래인 8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현지 반응을 좀 살펴보면 황희찬 선수한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다음 경기에는 황희찬과 트링캉을 벤치에 두고 시작해야 된다. 70분 전에 교체를 했어야 됐다. 수준 인증하는 브루노 감독. 교체가 너무 늦었다. 나는 황희찬이 후보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황희찬은 열심히 뛰지만 경기에 대한 기여도나 결과면에서 솔직히 왜 1400만 파운드를 쓰고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물론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건 라울 히메네즈가 압도적이지만 참고로 황희찬 선수는 라울 히메네즈와 한 골 차이로 팀 내 득점 2위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해준 게 좀 있죠.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실력을 통해 이런 비판들을 잠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다음 경기는 24일 밤 10시 벌리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